최근에 어떤 게시물 하나가 청년한테 주는 조언, 너무 실패하는 거에 겁먹지 말아라. 이제 20대 친구들이 이제 그렇게 다 한 거예요. 이제 사회적 구조적이 문제다. 실패를 하면은 회복할 수가 없다. 저는 한 50%는 동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예전보다 실패하면은 회복하기가 어렵죠. 보면은 그 안타까운 댓글들이 너무 많아요. 실패를 할 수가 없다. 우리는 실패를 할 수가 없는 세대다. 여기서 말하는 실패가 뭔가요? 여러분이 사업을 해야지만 실패인가요? 아니잖아요. 책을 읽는 것도 어려운 책을 읽는 거에 도전하는 실패도 있고, 그 다음에 투잡으로 할 수 있는 실패, 창업 실패도 있고. 제가 그런 케이스잖아요. 제가 30대 중반에 삼성을 다니다가 투잡을 해갖고 첫 번째 잡을 버리고 두 번째 잡을 본업으로 삼은 케이스잖아요. 저도 그거 실패할 뻔했죠. 죽을 뻔했죠, 천년도에. 근데 저는 여러분이 너무 그렇게 어떤 환경 프레임을 탓해갖고 진짜 실패를 하지 않으면 배우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지식의 심화가 되기가 어렵거든요. 지식의 탐색까지는 여러분이 학교나 독서로 할 수는 있어도 지식의 심화를 실패 없이는 과연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제가 생각이 들 정도인데, 그 지식의 심화가 클래스가 올라가는 과정이고요. 지금 저희를 만나신 분은 모르겠지만 만약에 옛날 초창기부터 저희를 보시면 아실 거예요. 저희는 계속 노력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거기서부터 그냥 가만 앉았으면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었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됐지. 고졸에다가, 게다가 대학 중퇴에다가, 20대 게임했다가, 게다가 심지어 사업 2번 망했다니까요. 근데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기회가 없는 게 아니에요. 기회가 많아요. 근데 거기서 그 기회를 잡으려면 노력을 해서 실력을 키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지 운이 왔을 때 그 운을 잡는 건 실력이잖아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언제적 뉘앙스로 노력은 거의 의미 없다는 식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포기하게 만들고 이렇게 흐트러지게 만들고, 반대로 저도 책을 많이 썼지만 지금도 책 쓰려고 하면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겨내지 못하면 아무런 성과가 나오지 않아요. 네, 여러분이 실패하거나 패배했다고 해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렇게 실패했고 패배했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에 더 가까워질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수학적 소질이 없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내가 이 수학 소질이 없는 걸 끌어올리려면 진짜 많이 노력해야겠구나, 정말 많이 노력해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고2 여름방학 때 수학 문제를 진짜 닥치는 대로 풀었어요. 문제집을 한 수십 번을 풀었던 것 같고, 그 연습장을 다 쌓아놓으니까 제 서 있는 키에 이 가슴팍 언저리까지 올라올 정도로, 그 정도로 수학 문제를 많이 풀었거든요. 자, 그러고 나서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그때 모의고사를 봤는데 그때 수학이 3등급이 나옵니다. 고3이 됐을 때 수학이 그때 이제 드디어 1등급이 나옵니다. 그렇게 이제 제 성적을 끌어올릴 수가 있었거든요. 저는 그럴 수 있던 비결이 제가 저 자신을 철저하게 인정했기 덕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제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나 공부 잘하는데 이번에만 그냥 재수가 없었던 거야. 그때 그 성적을 부정했을 수도 있고 회피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전 그 대신 어떻게 했죠? 내가 수학에 소질이 없구나 라고 생각할 정도로 제 어떤 실패를 아주 철저하게 수용을 합니다. 그 덕분에 저는 제가 수학 성적을 끌어올려야겠다고 생각을 하게 되고, 좀 어떻게 보면 되게 미친 듯한 노력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된 거예요. 패배자의 특징을 좀 짚고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패배자가 오히려 패배랑 거리가 먼 사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실패가 두려워서 아무것도 도전을 안 하거든요. 이런 식이에요. 내가 그거 해봤자 되겠어? 나 안 될 거야. 난 실패할 거야. 우리가 그게 되겠어? 우린 안 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무언가 새로운 거에 도전하지도 않고, 그러다가 이제 그게 심해지면 어떻게 되냐면은 내가 너 때문에 실패했어, 내가 이 세상 때문에 아무것도 제대로 되지 않아, 이렇게 남 탓, 세상 탓만 하게 됩니다. 이러면 어떻게 되죠? 인생이 더 깊은 나락으로 빠지게 돼요. 절대 헤어나올 수 없는 나락에 빠져서 진짜 인생이 패배자 그 자체가 되는 길로 빠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패배해본 사람은 이것과 무엇이 다르냐? 패배해본 사람은 이기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진짜 그게 너무 강해가지고 막 분해서 울 정도로 엉엉 울면서 진짜 이기고 싶었다고는, 내가 진짜 꼭 이기고 싶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럼 어떻게 되느냐? 다음에 꼭 이기겠다고 다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패배했지만 오히려 승리에 더 가까워지는 거죠. 또 이렇게 되죠. 그럼 다음에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지금의 패배를 곱씹게 됩니다. 패배를 절대 두려워하지 않아요. 패배가 두려워서 회피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패배를 마주하고 그걸 분석하기까지 합니다. 왜냐?
그래야 다음에 이길 수 있으니까요. 설령 그 패배가 마지막이었고 다음에 다른 일을 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더라도 패배의 기억은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왜냐면 아주 힘든 일을 만났을 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때 패배했던 거에 비하면 지금 이건 아무것도 아니지. 이 정도 힘든 거? 지금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또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책에서는 더 나아가서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승리하려면 패배는 필수다. 이 이야기가 왜 나오게 됐냐면은 사실 우리가 뭘 도전해서 성공을 하려면 얼마나 많이 시도를 해야겠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 와중에 실패를 마주하는 거는 아주 당연한 일이거든요.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아닌데 나는 도전하자마자 바로 한 번에 성공했는데 뭐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렇게 한 번에 성공할 정도로 만만한 도전이 정말 도전일까요? 우리가 그런 거에 도전이라는 이름을 붙이나요? 도전이란 무릇 시도했을 때 성공하기 어려워야지 도전이란 말이 어울립니다. 어떻게 보면 내 한계를 뛰어넘는 일이어야지 도전이 돼요. 근데 그런 일이라면 어떻죠? 당연히 실패를 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 실패를 아주 여러 번 겪을 확률도 높아요. 그런 것들을 시도하고 실패하고 하다가 마침내 성공에 이르렀을 때 우리는 뿌듯하다 이런 성취감을 얻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도 패배를 겪었을 때 그걸 마주했을 때 그걸 올바로 받아들이는 방법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잖아요. 요거에 대해서는 나를 단단하게 만드는 심리학 책 51페이지에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패배의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패배와 실패를 들춰내 다시 평가하고 고민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새로운 방향으로 말이다. 이렇게 한다면 실패가 당신의 삶에서 귀중한 경험이 될 것이다. 실패를 대하는 가장 좋은 자세는 실패를 기꺼이 자신의 삶으로 초대하는 것이다. 지금 읽어드린 내용이 패배를 받아들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여러분, 패배를 자신의 일부라고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그러면 자기 자신을 패배자로 인식하게 됩니다. 패배는 그냥 내가 그 일을 패배한 거예요. 그 일을 패배했다고 해서 내가 패배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 일을 패배했다고 해서 내가 패배한 것도 아니에요. 나라는 사람은 온전히 지금 이대로 있습니다. 대신 패배를 이렇게 받아들이세요. 패배는 문제를 해결할 열쇠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패배를 통해서 성장하게 됩니다. 스포티파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세계 1위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업체인데 이 기업의 CEO인 다니엘 에크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빠르게 실패하는 것이다. 빨리 실패하면 빨리 배우게 되고 빨리 개선할 수 있다. 우리는 실패를 회피할 방법을 찾을 것이 아니라 실패를 경험하고 빠르게 개선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저는 이 말이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과 많이 연결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실패를 받아들이세요. 그걸 수용하고 인정하는 순간부터 진정한 승리가 시작이 됩니다.